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용희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2주 지나면 아무리 수익이 나도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우리 변용희 대표님의 카페24가 2월 6일 3주 전 목요일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어제 급등을 해서 카페24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변용희 대표님, 네. 카페24가 어제 20% 넘게 상한가를 한번 터치했고요. 네.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지만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도 여전히 수익권에 있습니다. 카페24 계속해서 보유해볼까요? 아니면 네. 수익을 좀 챙길까요? 일단 6만 천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네. 실적의 기대감들이 최근에 좀 반영이 좀 됐었고 이후에 좀 조정 구간이라면 다시 좀 진입은 좀 가능하겠지만 일단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현재 주가에는 좀 과하게 좀 반영됐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페24 계속해서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6만 천 원을 일단 손절가로 잘 잡고 계속해서 보유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의 오늘도 후속주, 탑픽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블랙웰의 공급 우려도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유창희 본부장님. 네. 지금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참 궁금한데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사실은 저는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이익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됐죠. 영업이익률이 한 2~3% 정도 마진이 좀 줄어들었고, 이거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 좀 높게 잡긴 했지만 보통 엔비디아 정도 되면은 만약에 예상치가 뭐 100이라 그러면 뭐 110보다는 120 막 이런 식으로 가이던스가 높아졌었는데 이번에 100이 예상치가 나왔으면 한 102, 3 정도만 가이던스가 좀 높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성장이 워낙에 그동안 좋았으니까 약간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엔비디아 주가도 사실은 지금 시간에서 거의 강보합, 약보합 정도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 주들도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저께 2% 올라왔지만 오늘 어제 오른 걸 대부분 반납하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빅테크 관련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가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걸 해소시켜주는 건 전 GTC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하고 지금과 달라진 점은 실적 이 발표를 할 때 뭔가 강하게 말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전 뉴스들 보면 딥시크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 제품이 더 많이 판매가 된다. 뭐 죄송한 이런 발언을 했지만 이거를 대놓고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정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실적보다는 실적에 대한 이벤트는 소멸했고 이제는 3월 GTC를 좀 바라봐야지 뭔가 명확한 내용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GTC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용희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뭐 반도체 섹터 투자 전략을 여쭤봤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실적이 발표됐는데 지금부터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우선 가이던스가 상향 제시된 점을 좀 우리가 키포인트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제시됐다면 비중에 관련돼서는 뭐 심각하게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구간. 다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저점에서 반등 폭이 좀 컸었고 최근에 수급 정체가 일부는 좀 있었지만 비교적 미국 증시에 비해서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였다는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연속 성과 관점에서는 뭐 블랙일의 뭐 병목 현상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1분기 가이던스가 크게 좀 확정되지 못했던 점, 이 부분 좀 아쉽지만 저는 뭐 양산 이슈를 해소했다는 관점,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뭐 GTC 2025에서 루빈과 블랙의 울트라에 관련된 전략들이 추가적으로 좀 공개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의 일부 조정은 호실적에 관련된 실망 내지는 차기 가이던스에 관련된 우려감들보다는 사실 이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됐던 이유들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수급 정체와 좀 맞물리면서 조정을 받게 된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 좀 싶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뭐 크게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은 좀 아니다.
다만 좀 성장 기조를 명확하게 좀 확인됐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는 사실 올해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성장 요인 관점에서는 좀 접근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짚어봤고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HBM과 액침냉각 같은 종목들이 시초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다 윗꼬리를 달았거나 음봉 전환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반도체 소부장 당분간 기간 조정에 불가피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소부장 쪽은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오늘 사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아침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군들도 좀 약세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 때문에 IT 제품의 수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 아직은 뭐 제품이 없지만 CXL, 뭐 유리기판, 소캠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슈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최근에 시장이 조금 정체 현상인 것이지 사실 조정다운 조정은 오늘 한 번 나오는 거거든요. 월화 흐름을 보면 개파락 나왔다가 혼조세, 어제는 혼조세를 띄다가 플러스 마감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세계 증시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강한 모습인 것이고 오늘 1차 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때문에 시장이 끝났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조정은 좀 나오더라도 좀 상대적으로 작게 그리고 반등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기서의 어떤 조정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앞서 지금 자막에 CXL, 뭐 소캠, 네. 유리기판이 있거든요. 저는 이쪽에 대해서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CXL, 소캠 뭐 이런 걸 본다면 뭐 심텍이라든지 심텍. 뭐 이런 기업들이 좋다 생각하고 유리기판 뭐 다들 또 아시고 계실 겁니다. HB 테크놀로지라든지 SKC가 어떻게 좀 방향성이 결정해 주는지 여부를 좀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당연히 매수 관점을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처럼 조정이 나오면 안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도 보면 하이닉스가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또 관련된 기업이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일단은 형님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어떻게 모색을 시키는지 저점이 확인되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반도체 대장주들이 어떻게 흐름을 되돌리는지 이 여부를 먼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AI 하드웨어 쪽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수급이 의외로 또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어제여서 오늘도 지금 5% 가깝게 오르면서 지금 전고점까지 빠르게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최근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탑픽주 좀 리뷰를 했을 때 카페24도 또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주로 꼽히잖아요. 그때 5만 원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6만 원대에서 움직이면서 또 크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AI 소프트웨어주들 전반적인 온기로 퍼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호재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카카오가 오늘 4%대 좀 상승하고 있는데 네이버와 수급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AI라는 이 사업의 어떤 전환을 가속화했다는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일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AI 모델이죠. 카나나를 오늘 좀 공개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경량 모델로 좀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좀 투자했다라기보다는 효율적인 AI 투자로 기인된 AI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언어 모델 학습 위주로 좀 구현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여기서 기술 고도가 된다면 뭐 추론이라든가 뭐 수학 부분 여기 더해서 뭐 코딩 학습 부분까지 관련된 학습 효과들이 좀 더 넓혀진다면 기술 고도화 관점에서는 국내에서도 상당한 어떤 AI 모델의 어떤 이 상용화의 어떤 서비스 연동 효과들도 계속해서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유지를 좀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카카오가 네이버와는 좀 다르게 실적의 어떤 양상들에 대한 일부 차이가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 가시성 실적의 어떤 확장성 관점에서 몇 가지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남아 있는 점, 그리고 카카오의 대체적인 어떤 사법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못했던 점들은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점에서 주가 좀 반등했던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기대의 요인들 좀 일부 있겠다라고 보시겠고, 오픈 AI와 최근에 어떤 사업 성과들이 좀 더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의 선물하기 기능에 지금 AI 연동 효과들이 좀 있다면 향후에 이 부분은
실적의 어떤 확장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만약에 확인이 좀 된다면 저점을 좀 기반으로 해서 수급은 좀 점진적으로 좀 완화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카카오가 오픈 AI와 손을 잡았고요. 또 오늘은 비용 효율적으로 학습된 카카오의 고성능 언어 모델 카나나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투심을 자극하면서 카카오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까지 저희가 투자 전략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오늘 에너지 섹터가 강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 3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에 지금 오늘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뭐 풍력, SOFC까지 다양한 지금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후에 에너지 3법이 이제 통과되는데 그 전에 지금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뭐 에너지에도 뭐 태양광 있고 풍력 있고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쪽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오늘 이제 뭐 태양광 하나솔루션 필두에서 태양광이 좀 강한 모습이에요. 맞아요. 풍력은 생각했었던 것보다 강하진 않고요. 뭐 SK 이터닉스라든지 이런 쪽이 좀 상승하고 있지만 태양광이 좀 그동안 좀 많이 못 가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게 에너지 3법이 국회 통과한다고 해서 관련 엄청난 어떤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 또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좀 완화된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것이지 여기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전 시간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제 원전, 폐연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좀 잘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원전에 대한 어떤 발전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SMR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는 원전을 좀 바라보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비록 아침에 강보합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지난번에 강하게 올라오고 지금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 이 정도 조정이면 지금부터는 또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 3법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본다라면 원전 관련돼서 바라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늘은 뭐 크게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발전을 했는데 이거를 보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본다라면 고압 케이블 관련된 기업들도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은 원전과 고압 케이블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에너지 3법 주요 내용을 보니까 전력망 확충법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 변압기나 원전 쪽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도 그렇고 대부분 이 두 관련 종목들이 좀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변영희 대표님의 의견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AI 랠리와 함께 달렸던 탓인지 뭐 전력, 전선, 원전 쪽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 그럼 매수 기회일까요? 대체적으로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법이 좀 제정은 됐지만 얼마만큼 뭐 정부에서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질지,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서에 관련된 의문이 일부가 좀 있다는 점이 차이가 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원전의 경우에는 저도 긍정적인 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11차 전력수급 기본안이 최종 확정이 좀 됐습니다. 원안대로라면 뭐 대형 원전 3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이 2기였는데 확정안이 대형 원전 2기 그리고 SMR이 1기로 좀 축소된 점, 이 부분이 일부 좀 논의가 좀 됐지만 대체적으로는 탈원전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좀 선회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이 될 수 있겠고, 3월 달에 이 부지 선정에 관련된 입찰이 좀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본격화 된다면 국내 관련해서는 원전 산업의 본격 관련된 기대감들, 여기에 대해서 3월에 체코 원전의 수주 본계약 관련된 이슈가 좀 재차 부각이 된다면 수급적으로는 지금 원전 섹터에 단기적 어떤 유입량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지금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부 좀 송전망에 관련된 확장 기대감들은 일부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반영됐던 점, 특히나 뭐 AI 센터에 관련된 어떤 수요 증가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LS 그룹주 위주로 좀 강세 모습들 좀 보였고, 최근에 뭐 정책 위주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만 이제 올해는 조금 선별적으로 좀 차별화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다 좋다가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 수요 단에서는 뭐 초고압 변압기에 관련된 수요가 향후 3년간 좀 더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뭐 초고압 변압기 관련 좀 효성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 같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조정시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아주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고압 케이블에 이어서 우리 또 변영희 대표님은 초고압 변압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조선 섹터, 방산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즘 조선 섹터 내에서는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LNG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LNG 관련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의 주가가 심상치 않은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오늘 오전에 그래도 조선 기자재 LNG 가진 종목들 좀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지금 다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 전환했어요. LNG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들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26일자에 이 산자부 장관이 미국 좀 방문했죠. 그래서 LNG 수출에 관련된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일시적으로 좀 반영이 좀 됐던 부분인데 오늘 세론 효과를 일부 좀 작용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이 좀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조선주에 대한 선별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 군함에 관련된 수주라든가 MRO 사업 성과가 좀 반영됐던 일부 조선주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했었고 여기도 해서 조선주에 관련된 고평가론,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가 상향됐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좀 하향됐던 그런 부분들이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됐었는데 다만 우리가 LNG 선박을 좀 주력으로 했던 밸류체인을 구성했던 조선주 내지는 조선 기저지 업종들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는가라는 관점에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대감들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서도 LNG 수출 터미널에 관련된 규제가 전격적으로 좀 해제되면서 수출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최근에 유럽에 관련된 관세 부과 조치와 좀 맞물리면서 향후에 천연가스에 관련된 판매량들에 관련된 협상용 카드로 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LNG 선박의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어떤 정책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화된 정책 수혜 기대감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관점이라면 저는 삼성중공업이 탑픽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때 FLNG 시장이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점 글로벌 3강 체계가 좀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국의 위슨조선소 3강 체제인데 지금 위슨조선소의 경우에는 미국에 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 포션 한 95%를 FLNG 선박으로 좀 차지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올해는 좀 독보적인 어떤 기반 하에서 향후 한 3년에서 5년간 안정적인 수주의 어떤 가시성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라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NG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을 탑픽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방산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방산 빅4 기업 가운데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나홀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8%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현대 롯데 모두 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혼자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오르고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드론과도 좀 엮여 있는 것 같은데 개별 호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키 맞추기를 하는 것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일단 최근에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상승은 좀 키 맞추기가 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난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LR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방산주를 쭉 끌고 갔는데 한국항공우주는 그러지 못했었고 또 다른 기업들은 사실은 신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좀 쉬었다가 계속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한국항공우주는 제자리입니다. 진짜 한 1년이 넘도록 제자리에서 계속 시장이 움직이다가 이번에 이제 반등을 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를 좀 본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대감도 있고 또 우주항공청이 한국형 스페이스X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 한국형 스페이스X라는 얘기는 우주선을 재활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완제기, 비행기라든지 이거는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한국항공우주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또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직접 고점대까지 올라온 것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각도가 상당히 나쁘지 않다는 걸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의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한 K뷰티 쪽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제 실리콘2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20% 넘게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는데요. 어제 실리콘2와 함께 급락했던 VT가 시간외 거래소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또 신호탄이 돼서 오늘 화장품주들 토니모리가 여전히 26%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뭐 뷰티 스킨, 마녀공장, 뭐 DYD 스킨앤스킨 다른 화장품주들에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앞서 저희가 생쇼 오프닝 때 화장품주 투자 전략 여쭤봤을 때 실적 그리고 성장성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멘텀을 가지고 좀 바라보면 좋을 만한 기업 좀 옥석 가려주세요. 사실 지금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사실 지난번부터 보면은 너무 이 편차가 심합니다. 좋고 안 좋고의 네. 기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관신 정책이든 대규모 경기 부양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중국향 매출이 좀 높은 기업들, 뭐 코스맥스라든지 또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OEM, ODM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사실 저는 계속 뭐 한 최근 반년 동안 제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화장품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말씀드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미용 의료기기 쪽, 특히 필러, 보톡스 관련돼서 의료 관광객 증가라든지 이런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기업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쪽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고 화장품은 진짜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지 단순하게 이 실적 좋게 나오니까 사야지 하시다가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처럼 약간 당황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많이 일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는 일단 종목을 잘 고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탑픽주로 K뷰티 내에서 두 분이 또 탑픽주를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용기기 쪽도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클래시스가 뭐 삼성전자에 인수된다 이런 썰이 한번 돌았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APR이 유럽 시장 진출 기대감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미용기기 쪽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올해 전반적인 OPM이 굉장히 좀 높았죠. 통상적으로 한 35%에서 40% 정도 OPM은 굉장히 높은 수치의 이익을 좀 수반하고 있다라 좀 봐도 무방한데 대체적으로 이익 기조가 올해도 동일하게 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미용 의료기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탑픽 관점에서는 많은 종목들에 대한 글로벌 확장성들을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내수 시장에 기인된 파마리서치를 저는 관심 있게 좀 보고 싶어요. 일단 2024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아직은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내수 시장의 확장성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인바운드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이익 기조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확장되고 있는 기조.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이 스킨 부스터 리쥬란이 특별한 시술이 아니라 자주 받는 시술, 패시브 시술로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성장성의 관점에서 올해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 좀 보시겠고 올해 이제 2분기부터 유럽의 이제 본격적인 어떤 수출이 시작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에 따른 외형 확장 그리고 하반기 미국이라는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좀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고점에서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좀 있지만 저는 상승률 관점에서는 충분히 상승률이 좀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마리서치를 미용기기 내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런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가 정말 다양한 섹터들, 다양한 종목들 다뤄봤습니다.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떤 종목을 탑픽주로 꼽아주셨을지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오늘 네.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탑픽주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휴재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톡스, 필러 이런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금액이 많이 예전보다 저렴해졌고 사용하시는 연령층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휴젤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작년에이죠. 소송전에서 메디톡스하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점유율이 계속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도 있고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도 충분히 휴젤, 메디톡스 이런 기업들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미용 의료 관광객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이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꾸준히 가져갈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서 신고가입니다. 작년 그 하반기 그 기간 조정 줬던 걸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38만 원, 30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은 휴재를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변형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알아볼게요. 네, 저는 유한양행을 준비해봤습니다. 짧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랭라제 사용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됐는데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일본까지 확정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모멘텀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 26일에 유럽 폐암학회에서 랭라제 병용 치료에 관련된 생존율을 지표화한 OS 데이터가 좀 공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경쟁 약물인 어떤 타그리소 대비해서 유효지표 값이 상향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어떤 이 키워드가 좀 될 수 있겠고 향후에 어떤 외형 확장 관점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된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형희 대표님 오늘 유한양행을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남은 오후장에 휴젤과 유한양행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